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3과학 생식과 유전, 그 마지막 시간인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염색체 나와 있는데 성염색체는 남자랑 여자랑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XY가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XX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성이 달라.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은요, 남녀 나타나는 비율이 다르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고요. 상염색체 유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대립형질, 한 쌍의 대립형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남자는 Y가 있어요. 그죠? 여자는 Y가 없어. 그래서 Y 유무에 의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는 남자가 한 개밖에 없고 여자는 X가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성염색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남녀 나타나는 비율이 다른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에 보면은 반성유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성유전의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다?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반성유전은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을 반성유전이라고 얘기를 해.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생맹이나 혈우병 유전이 있어요.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갈게. 조금만 더 깊게. 반성유전은 성염색체 중에서 어느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냐면 X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을 반성유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Y염색체에 있는 유전을 뭐라고 하냐면 한성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참고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 한성유전은 누구한테만 나타나는 거니? Y염색체에 있으니까 남자만 나타나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 참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성염색체인 X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을 반성유전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면 돼요. 생맹과 혈우병이 있습니다. 자,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다라고 했고요. 그냥 이렇게 볼게. 반성유전은 그래서 보통은 정상 형질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맹과 혈우병 둘 다 정상이 우성이고요. 그리고 유전병이 열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상 유전자를 그냥 X로 표시를 해. 그리고 유전병을 X-로 표시를 하고요. 정상이 유전병에 의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다르겠죠. 남자 정상과 여자 정상, 그리고 남자 유전병과 여자 유전병에서 일단 남자 정상은요, XY로 표시를 해요. 남자 유전병은 X-Y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자 정상은 XX,도 여자 정상이고요. XX-도 여자 정상이야. 근데 이 XX-를 뭐라고 하냐면은 정상인데 유전병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X-만 유전병을 가지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확실한 유전자를 가지는 것들 먼저 표시를 해. 가계도에서 남자 정상은 무조건 XY, 남자 유전병은 X-Y, 여자 유전병은 X-X- 표시해주고요. 나머지 여자의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의 유전자형이 어떤지에 따라서 얘가 정상인지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정록생맹 유전 나와 있어요.
여기서 다 설명했어. 다 설명했어요. 자, 적록 생명은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유전 형질로 형질을 결정한 유전차가 성염색체 중에서 X 염색체의 존재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돼 정상 유전자를 X로 두고요. 그리고 생명 유전자를 X-로 뒀을 때 이 정상 유전자가 우성,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 정상은 어떻게 돼? XY, 남자 생명은 X-Y 될 거고요. 여자 정상은 XX랑 XX- 얘를 보인자라고 했다, 그치? 그리고 여자 생명은 X-X-로 나타나더라. 확실한 유전자 먼저 정리를 하고 나머지 가족들의 유전자형, 표현형을 찾아가는 형태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남자는 하나만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되지만 여자는 둘 다 가져야지 생명이 되는 거지. 그런 남자는 정상 아니면 생명, 여자는 정상이 둘, 생명이 하나니까 남자가 나타나는 빈도가 더 많다, 더 잘 나타난다 라고 알면 됩니다. 자, 정록생명 가계도 분석을 할 거예요. 이번에 좀 작게 그려야 되겠다. 여기에 다 정리하고 싶으니까. 자, 아빠 있고요. 너무 작게 그리지는 말자. 아빠 있고요. 엄마 있어요. 그리고 애들 셋 태어났다, 그지?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정상이 있고요. 생명만 칠할게요. 생명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생명 남자, 생명 남자, 생명 여자 이렇게 칠할게요. 됐죠? 자, 확실한 유전자형 먼저 적자 그랬다. 정상 남자 없죠? 그리고 생명 남자 둘 있네요. 생명 남자는 X-Y. 얘도 X-Y. 그리고 생명 여자 X-X-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Y 염색체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받은 거야. 그치? 그럼 이 X- 염색체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 엄마한테 받아야 되지. 그럼 엄마한테 X-를 받았는데 엄마가 정상이래. 그럼 엄마는 XX- 되겠지. 얘가 정상이지. 그럼 엄마한테 X 하나 받고 아빠한테 X 하나 받아야 되잖아. 근데 아빠는 X-밖에 없어. 그럼 아빠한테는 X-밖에 못 받고요. 그럼 얘가 정상이라면 엄마한테는 X를 받아야 되겠지. 됐어? 이렇게 다 유전자형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제 뭘 볼 거냐면 이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는 동생이 태어난대. 동생이 태어나는데 동생이 어떤 동생이 태어나냐면 생명인 아들일 확률과 태어난 좀 더 밑에다가 태어난 아들이 생명일 확률이랑 요거 두 개가 다른 거야. 태어났는데 생명이면서 아들이 태어날 확률이야. 생명이면서 아들이 태어날 확률. 그래서 얘는 전체 중에서 생명인 아들을 찾는 거야. 태어난 아들이야. 이미 아들이 태어난 거지, 그지? 그래서 아들 중에서 생명인 거 묻는 거야. 그래서 아들 중에서 생명인 것만 찾으면 돼. 자, 그러면은 일단 뭐가 태어나는지 봐야 되잖아. 엄마 아빠의 유전장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어. 그럼 다음 세대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렇게 한다 그랬다, 그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X 나올 수 있고요. X 나올 수 있고요. XY 나올 수 있고요. X-Y 나올 수 있어. 자, 그럼 첫 번째 생명인 아들인 것은 전체 중에서
생명인 아들일 확률이니까 얼마? 4분의 1 나옵니다. 자, 태어난 아들이 생명일 확률. 태어난 아들 중에서 생명일 확률은 얼마? 2분의 1 되죠. 50%. 그래서 요런 것들 약간 말장난 같지만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키포인트들 요런 것들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정록생명 유전에서 좀 빨리 푸는 문제 방법이라든가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것들이 있어. 지금은 전혀 알 필요 없어. 차근차근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익으면은 저절로 엄마가 생명이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겠구나. 왜? 엄마한테 X-밖에 없으니까. 아들은 X-Y가 될 거니까. 아빠가 생명이면 딸한테는 무조건 생명 유전자를 하나 가지겠구나. 아빠가 X- 있으니까 딸한테는 무조건 X를 줘야 되니까. 뭐 이런 거. 그렇게 푸는 방법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록생명유전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가계도 분석을 되게 많이 해봐야 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념색체 유전에 의한 가계도 분석, 뭐 미맹이라든가 혐알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ABOC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 분석, 그리고 정록생명에 의한 가계도 분석을 많이 하고요.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상념색체인 유전과 성념색체인 유전이 같이 합쳐져서 두 가지 형질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A형이면서 생명일 확률은 이런 것들 따지는 문제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확실하게 풀 수 있으면은 유전에 대한 사람의 유전에 대한 내용들은 다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성염색체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성유전이라는 거 그리고 생명유전에서의 가계도 조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